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 아침 긍정 확언 132일째 힘차게 한번 해줘봐기 전에 오늘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옹 힐의 마스터 키를 갖는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칙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책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급여가 100만 원인데 뭐 한 200만 원어치 100만 원치 더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또는 뭐 퇴근 시간이 6시인데 7시, 8시까지 좀 이렇게 더 하는 거죠. 좀 그런 더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보상을 그런 더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결국은 그게 이제 성공하는 철학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어, 원칙입니다. 타인에게 유익한 봉사를 하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유익한 봉사를 하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명확한 목표.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만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럼으로써 목표를 향해 더욱 다가가 확실한 효과를 얻게 된다.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세 번째는 마스터 마인드. 마스터 마인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부분도 제가 아직 100% 이해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 불가능한 큰 힘을 경험하게 된다. 마스터 마인드는 서로에게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인류에게 축적된 모든 지식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취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음, 동질의 그런 신념이나 목적하는 바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뭔가를 그런 지식이나 지혜를 공유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리더가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한 사람의 마음으로만 불가능한 큰 힘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마스터마인드 제가 조금 까먹었는데 조금 협력하고는 다른 거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신념. 신념이 작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다.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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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 저의 신념은 불편한 길이, 불편한 길이, 편안하게 사는 게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면 잘 가고 있다. 불편한 것이 곧 행복해지는 길이다. 불편한 방향, 불편한 길, 불편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독서하는 것도 휴대폰 보는 것보다는 불편하죠.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숨쉬기 운동보다는 불편하죠. 예를 들면 좀 그런 불편한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불편하다 생각되면 그게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념, 편안한 길이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다. 어,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쉬는 시간에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고 결국 움직여야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져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이런 불편한 것이 길이 편해지는 길이다. 고 작가님 이런 얘기 하시던데 산을 올라가는 길에 힘들다 고통 뒤에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고통 해소하는 쾌락의 그런 게 물질이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기쁜 게 아니라 정상에 올라가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동안에 고통을 느꼈으니까 그 힘든 고통 과정에서 내 몸이 이거를 중화하기 위해서 힘든 고통이
신경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쾌락의 물질이 나와서 정상에 올라가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뭐 그런 감정이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신념 있죠, 신념. 아직 난 정말 저거야 이거는 아직 잘 아닌 것 같고 좀 비스무리하게 있습니다. 비스무리하게 신념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유쾌한 성격. 유쾌한 성격은 마스터마인드 연합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읽어보면 유쾌해진다고 하죠. 이렇게 보면 여기는 없네. 유쾌한 성격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홍보할 때 매우 유리한 방편이 된다. 유쾌한 성격도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번입니다. 성공 철학 17가지 원칙이죠. 여섯 번째, 실패에서 배우는 습관. 이게 이제 일시적인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패. 완벽한 실패가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실패. 이 원칙에 습관이라는 말이 들어있음에 주목하라. 이 원칙은 모든 실패를 습관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계획이 어쩔 수 없는 난간에 부딪혀 무너져 버렸을 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출발을 향해 의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패에서 배우는 습관, 일시적인 습관, 실패에서 배우는 습관. 요게 여섯 번째. 실패에서 배워야죠. 실패는 좌절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고 작가님 영상에서 말씀하셨죠. 실패는 좌절이 아니고 실패는 성공, 성장, 뭐였지? 그런 겁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습관. 이게 연결됩니다. 고 작가님 하셨던 영상이랑 실패에서 배우는 습관. 며칠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이틀. 어젠가? 아닌데, 어제는 아닌데. 7번이 창조적인 성경지명. 창조적인 성경지명이란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과거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거기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목표를 향해 새롭고 더 발전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창조적인 성경지명은 독서를 통해서 고전 얘기하시죠. 지나간 과거에 사람이 살았던 인문학,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죠. 이 성견지명인 거죠. 인문학을 읽으십시오. 8번 자발적인 자세. 자발적인 자세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행동을 시작하고 계속 실천하게 한다. 또한 우유부단, 무관심, 게으름 등 파괴적인 습관을 확실하게 몰아낸다. 자발적인 자세, 자발적으로 하는. 이 원칙은 앞에 나온 7가지 원칙과 상호작용하여 습관 생산자로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자발적인 자세로. 8번입니다. 자발적인 자세. 자발적인 자세. 주도적인 삶이죠. 자발적인 자세는. 9번째는 치밀한 사고력. 치밀한 사고력. 몰입. 치밀한 사고력은 자발적인 자세 때문에 생기는 오류를 확실하게 예방할 뿐만 아니라 판단차고 어림짐작 성급한 결단을 예방한다. 치밀한 사고력. 독서로 키우십시오. 독서로 치밀한 사고력. 독서로 몰입 키우시면 됩니다. 치밀한 습관을 그 다음에 10번째 자제력. 이거 중요하죠. 자제력은 단순히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며 빠른 시일 내에 획득되지도 않는다.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중요합니다. 유지되는 습관의 소산으로 몇 년간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획득할 수 있다. 자제력은 철저히 의지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다음 11번 집중력. 집중력 역시 의지의 소산이다.
자제력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성공 철학의 상둥이 형제라고 부른다. 자, 요런 자제력, 집중력, 요런 것들이 저가 자제력과 자제력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제 MBTI가 ENFT, ENFT, FP, MFP 맞죠? 보면 이걸 알고나 MFP의 성향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작게 쪼갭니다. 하와이 대저택님 영상에서 옛날에 내가 이게 정말 씹어 삼키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의 오래된 영상인데 요즘에 하루에 한 거의 그것만 듣습니다. 요즘에는 그 영상만 듣습니다. 패러다임에 대한 그런 영상인데 거기서 나오는 잠깐만 자제력 그러니까 이 자제력 자신이 제가 엠프트니까 보니까 성향이 자제력이 약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요런 참는 거 자제력을 키우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도 싸움도 많이 한 애가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하고 자제력도 똑같습니다. 연습하면 잘하게 커지는 거예요. 자제력, 힘력, 자제하는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자제의 력,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사소하게 작게 만들어서 뭘 자제력을 키우는 이렇게 자꾸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자제력이 커져요. 커집니다. 제가 뭐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자제력도 커집니다. 네. 화를 내고 뭐 참아야 되잖아요. 화를 참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화를 내는 걸 참고 또 뭐 있죠? 술을 참고 예를 들면 자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중독이니까 이게 연습하면 작은 성공들로 연습하다 보면 커집니다. 사람 변하는 거죠. 집중력도 마찬가지. 저는 집중력 좋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좀 근데 여러 가지 일은 잘 못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은 잘 못하는데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는 거는 저랑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하다 보면 길러집니다. 12번째 성공 철학, 협력. 협력이란 마스터마인드 원리와는 다른 것이다. 협력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한 부분이고 명확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연합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터마인드하고 차이점이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연합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타인의 협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원대한 성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협력은 타인의 마음속에 자기가 차지한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가장 가치 있는 수단이다. 협력은 타인의 마음속에 내가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가장 가치 있는 수단이다. 예컨대 고객에게 친절한 협력을 부여하면 다시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확실한 단골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협력은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지 적용되는 성공 철학의 명백한 원칙이다. 협력하십시오. 협력. 열정. 열정은 타인의 협력을 얻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보다 훨씬 중요한 작용을 한다. 즉 열정은 사람들이 내적인 능력에 집중하여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영감을 준다. 또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열정은 유쾌한 성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꺼이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게 만든다. 열정이 유쾌한 성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네요. 열정은 동기의 소산이지만 14번째 원칙이 뭐야? 이게 진짜 너무 괜찮아서 소개하는 겁니다. 길어요 이게. 이러한 모든 14번째 14번째 성공 철학 건강의 습관.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마음의 바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는 영구적인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건강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 의했으면 지켜지고, 올바른 생활 습관에 의했으면 지켜지고, 자제력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하는 이런 건강한 올바른 생활 습관은 건강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지켜지고, 건강의 습관,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지켜지고, 자제력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건강한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의식, 생각. 요즘 그 종량제 봉투 들고 저는 산책하러 가는데, 나가서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그래, 나는 돈을 주스러 가겠어 하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좀 짜증이 나요. 화도 나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파크 골프장 이렇게 어르신들 노는 데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 주변에는 항상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벤치 주변에 많이 더럽고, 거기 파크 골프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도 많이 더럽고, 오히려 좀 한적한 곳에는 홍수 때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 같은 거 좀 보이는데, 막 이렇게 과자 봉투, 뭐 PT병, 뭐 생수통 이런 것들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곳에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돈 주는다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막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짜증이 나요. 아이, 좀 이런 것 좀 안 치우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공근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청소 안 합니다. 거의 놀아요, 이분들이. 솔직하게. 또 업에 가서 물어봤더니, 사실 물어봤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어서 행정복지회관에 가서 물어봤더니, 일을 시키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일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거의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하는 척만 하는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올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고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그래, 뭐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연로하신 분들이 또는 저분들이 뭐 봉사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막 앉아서 놀아요. 막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쓰레기 안 줍고 막 놀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이거 이래가 되나 싶은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대한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자기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여기 보죠. 건강한 의식. 이렇게 건강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면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 15번째가 시간과 돈을 계획해서 사용. 요거 정말 좋죠. 저는 막 이런 건강한 습관, 자제력, 집중력 이런 거는 오히려 약하면 연습하면 되는데, 시간과 돈을 계획했어요. 이거 첫 번째가 보면은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사실. 두 번째 중요한 게 명확한 목표. 저도 이런 것도 있어요. 만들었잖아. 있거든. 신념 있거든. 확실하거든, 나는 사실은. 약간은 또 명확하게 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설마 이렇게 할까봐. 있어요. 유쾌한 성격 있잖아. 얼마나 웃기로네. 경상도 사투리 빡빡빡빡 써가면서 잘 웃기지. 실패해서 배우는 습관. 요거 좀 가슴 아프지만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창조적인 성견지명은 아직 없어. 없는 것 같아. 일에 가는데 15분의 시간과 돈을 계획해서 사용. 자,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과 돈 모두를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면서 또 절대 미리 계획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이 스트레스거든. 한때 이게 이제 이게 돈을 막 쓰는 거를 막 계획하고 관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돈이 많을 때도, 여유로울 때도 그렇고, 돈이 부족해도 이게 진짜 연습해야 돼. 돈과 시간과 시간 돈이잖아. 시간 돈이지.
이자가 시간 은행 이자 그거 생각하면은 왜 이자가 시간이니까 시간이 돈이라 하는 거 이거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거든요. 시간과 돈을 계획적으로 계획해서 사용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라지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계획해야 돼. 이거 돈이 시간이고 시간이 돈인데 정말 하루 계획 예를 들면 중요한 거 세 가지 뭐 이렇게 먼저 우선적인 것들 그러니까 계획 아직도 잘 안 됩니다. 막 루틴도 하고 엄청 하는데도 아직도 멀었어. 이게 연습이 더 필요하다니까. 시간과 돈을 계획해. 돈도 마찬가지. 요즘은 매일매일의 지출. 그러니까 거의 안 쓰, 카드를 자꾸 안 쓰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카드 주는 걸 더 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집에 식기세척기 고장나서 수리하러 와신 분이 기사분이 이제 62,500원입니다. 현금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사람 돈 있냐? 요즘 저는 이제 카드 안 쓰려고 현금 들고 다니고 체크카드 들고 다니는데 현금 드리고 싶은데 현금 좋잖아. 그래서 현금 드리고 싶은데 혹시 뭐 그 사람 돈 있냐?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카드 더 좋아하십니다. 잔돈은 없거든. 그리고 계좌이체 예를 들면 무슨 얘기지? 아 카드를 쓰면 이게 미리 돈을 땡겨서 쓰는 거니까 대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자의 습관이 아닌 거죠. 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습관을 자꾸 이제 신용카드 쓰는 습관을 버리고 있습니다. 카드 쓰는 습관하는 그렇다. 신용카드를 어, 최후에 씁니다. 최후에 쓰고 이렇게 현금을 갖고 다니면서 현금을 쓰고 자영업자들은 뭐 소득공제 뭐라고 해야 되나 현금 써도 됩니다. 현금을 좀 써야 그 수수료 안 떼이고 그분이 더 남죠. 저는 그분을 위해서 현금을 씁니다. 현금 영수증 때리든지 현금을 씁니다. 그 현금을 요즘은 좀 갖고 다니고 현금이 없으면 웬만하면 또 안 사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돈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거 돈과 시간을 관리하는 이런 좋은 이런 기술이나 습관을 젊을 때 안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드는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과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과 돈, 나의 시간을 24시간을 48시간으로 부자 되는 거지. 돈. 시간과 돈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걸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하루를 24시간을 48시간으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돈이 나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돈을 귀하게 대해주고 엄청 어머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아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계획 없이 푹푹 쓰니까 결국에는 한 10년 지나는 동안에 다 갔잖아. 내 옆에 없어 애들이.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16번째가 황금률의 실천. 여기서 실천이라는 말이 유념해야 한다. 황금률이 뭐냐면요. 찾아놨는데. 자,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교훈이라고 하는데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이거 아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는 문장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장, 진실, 진리, 실천하면 됩니다. 에 의거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일단 명확한 목표가 사고 습관에 의해서 의식 속에 고정되면 우주의 습관의 힘이 그것을 인계받아 무슨 수단을 동원하든 상관하지 않고 논리적인 귀결을 맺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좀 더 읽었습니다. 황금률 무슨 말인지 몰랐어. 어제 읽다가 보니까 또 나오길래
저도 몰랐지만 또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읽어드립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황금률. 성공을 위한 개인적인 능력을 사용하는데 안전한 길잡이가 되기 위하여 황금률은 어떤 대인관계에서든지 습관처럼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황금률의 실천 이것은 명령이나 마찬가지다. 명령. 누가? 내가 내한테. 명령. 자, 마지막 17번째. 신비한 습관의 힘. 신비한 습관의 힘이란 모든 습관들을 고정시켜 영원히 지속시키는 원리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원리는 지금까지 16가지 원칙이 서로 융합해 하나가 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원리는 우주의 모든 자연법칙을 통제한다. 또한 앞에 나온 원칙들을 적용할 때 습관화되도록 고정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습관의 힘! 원리는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필수적인 번영의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비한 습관의 힘. 습관의 힘. 이게 17가지 성공 철학입니다. 책을 다 읽고 이 정도 시점이 오니까 가르쳐 주네요. 어떻게 알려줍니다. 성공 철학.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근데 모임 같은 데 가서 친구들 이제 개추 이런 데 모임 가서 이제 뭐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안 보다가 책을 보니까 책을 또 책 내용을 받아들이고 되면 막 친한 친구들한테 나가서 얘기하고 싶죠. 얘기해주고 싶은 생각.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자, 아는 자 말이 없고 모르는 자 말이 많다. 그러니까 요즘은 밖에 나가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책 내용들 같은 것들도 잘 안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성공하는지 알려주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념 간혹 일상생활 중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아유, 그게 어렵지. 그게 쉽지 않지.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들으면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의 너가 있을 뿐이다. 요게 제 신념입니다. 신념. 그동안 나를 둘러싼 내가 가지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들, 나의 사고방식들, 나의 습관, 나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모두 잘못됐다.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지? 밥 프록턴가? 자기 책 내용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잘못됐다. 뭐 이런 내용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뭐냐면 유전이 되었던 또는 내가 살아온 과정 안에서 경험하고 보고 뭐 했는 그 나의 오로지 진짜 정말 그동안 나 그런 패러다임에 의해서 생긴 그동안의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게 돼?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그거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잘못됐다고. 그 바프록토가 그 할머니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네. 라고 얘기하는 제가 나 그런 게 있어요. 너 잘못됐어. 너 잘못 알고 있어. 그거 아니야.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돼. 가능해. 무조건 돼. 너 하기 나름에 하게 돼. 이런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고자 하면 모두 이룰 수 있다. 이게 제 신념이에요.
안 하니까 자제하지 않으니까 자제력이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의지를 키우려 하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의지력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요거를 정말 잘 못하는 거를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엉망으로 해야 됩니다. 엉망으로 못 이렇게 정말 째맨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돼요.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딱 되면 아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 다 된다. 다 돼요. 근데 이제 천천히 되는 거죠. 째면하게 쪼개서 하니까. 근데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러니까 5년 뒤에 나를 상상하라 그러잖아요. 10년 뒤에 나를 상상하라. 그러면 된다니까. 변하지 않고 살아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5년 뒤에 성공한 모습 10년 뒤에 달라진 모습 번영한 모습 경제적인 업적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고 천천히 변해가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 하나 못 변하겠습니까? 자, 그 생각으로 삽니다. 천천히 매일매일 성장하여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동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자 이게 장갑 찌면 어제 운동하기 싫었는데 장갑 끼니까 스쿼트 10개 하는 거죠. 했잖아. 안 찌면 안 한다니까.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항상 오늘 밖에 나가서 어제 내가 그 감사하기 밖에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은 한 70분 한다 그랬는데 그만큼 못 하더라고요. 오늘 한 50분밖에 못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더 많이 했는데 똑같은 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니까 좀 줄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한 50분 겨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좀 채워놔야 되겠습니다. 11. 이런 감사의 오늘은 독서와 사색과 글쓰기와 행동으로 실행으로 꽉 채웠더니 세상에 내 카페를 알리는 히트 상품을 개발하여 매일 줄 세우는 카페가 됐다. 12.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뤘다. 감사합니다. 고 작가님 말씀처럼 아니지. 돈키호테처럼 달아서 사라지는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만들고 달아서 사라지는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달아서 한번 사라져 보겠습니다.